이제는 바닐라 RNA, 그러니까 RNA이죠. 이것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제 바닐라 RNA이 아니라 좀 RNN의 문제점을 좀 개선한 LSTM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초이스 중에 하나죠. LSTM이랑 GRU.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개가 하나가 하나를 압도한다기보다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작은 네트워크가 4개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요. 4개가 엄청 업무 분담을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LSTM 블록의 구조입니다. I, F, C, O 저쪽 이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도 처음에 보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자꾸 보다 보면 그냥 되게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봐야죠. 물론 설명도 뭐 왼쪽 위처럼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같은 걸 그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거 상황에 맞도록 어떤 설명하기 좋은 그림을 가져다 쓰시면 돼요. 물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처음에 저거만 봐가지고. 자, RNN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했던 거 이게 이제 RNN이네. 밑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다 원문 다 보실 수 있고요. 원래 저 그림 그리신 분들 코멘트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XT가 들어가서 이제 HT라는 뭐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건데 뭐 스테이트일 수도 있고 저게 이렇게 풀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죠. 풀었으면 이제 이게 들어가서 이 스테이트인 거죠. 올드 스테이트라고 와서 탄젠트 H라고 쓴 거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논리니어 유닛이 탄젠트 H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내보내고 스테이트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LSTM은 이런 식의 모듈로 되어 있는 거죠. 뭐 동기가 당연히 있겠죠. 저렇게 복잡하게 설계한. 자, 그럼 동기가 뭘까? 자, 여러분, 이게 보면 백프로포게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백프로포게이션이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통과하게 돼요. 거꾸로. 그러면 어떤 오퍼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는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죠. 백워드 패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트랜스포즈 곱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자, 얘가 백프로포게이션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파라미터 쉐어하는 거죠. 얘의 이쪽에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이쪽으로 가면서 WT가 곱해지겠죠. 업데이트 발생할 거고 또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WT가 곱해지겠죠. 같은 파라미터니까 또 WT가 곱해지겠죠. 자, 이게 만약에 20개 정도 언롤링을 했다. W가 몇 번 곱해지는 거죠? 20번 곱해지는 거죠. 자, 같은 숫자를 100번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같은 숫자를 100번 곱하면 숫자 크기에 따라 다른. 1보다 크면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고 1보다 작으면 0에 가까운 숫자가. 그렇죠? 같은 숫자를 100번 곱하면 0 또는 무한대가 나오겠죠.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요. 같은 매트릭스를 100번 곱하면 100번이 아니라 20번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0 또는 매우 큰. 0인 경우는 그레디언트가 베니싱한 상황이죠. 무한대인 상황은 익스플로딩.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단순한 생각. 내가 이걸 언롤링을 해가지고 백 프로퍼게이션 스루 타임으로 갖고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런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저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달이 안 되거나 그레디언트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무의미할 정도로 큰 값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RNN이 롱텀을 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롱텀을 보려면
아니 저렇게 해놓고서 저걸 길게 펼쳐놓고는 백프로포게이션을 해가지고 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수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뭐 요건 뭐 예인데요. 이 단어를 예측하려면 뭔가 요만큼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어 예측하는 걸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정도를 예측하려면, 그러니까 뭔가 예측을 잘 하려면 뭔가 이렇게 타임을 이렇게 엄청 언롤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습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롱텀에 대한 디펜던시를 RNN에 가르치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롤링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인 분석들이 많은데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 입력, 스테이트에서 이게 스테이트군요. x 스테이트 u가 입력, 가지고 이게 이제 RNN 기본 구조에 대한 식인데 그거에 대해서 백프롭을 계산해 봤더니 수학적으로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느낌상으로도 이 W 요게 트랜스포즈가 계속 곱해지는 형식인 거죠. 수렴을 안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트릭들이 있어요. 그레디언트 클리핑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보면 여러 가지 트릭들 써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폭발하거나 그레디언트가 0이거나 둘 중 어느 게 나을까요? 근데 0이 좀 낫겠죠. 수렴하니까. 근데 이제 롱텀 디펜던시 못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이 힘들다는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LSTM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완화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LSTM을 설계하게 된 동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LSTM의 아이디어는 셀 스테이트란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셀 스테이트는 뉴럴 네트워크를 곱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롱텀으로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정보를. 그러니까 내가 얘를 W 곱해서 얘를 업데이트하고 이러면 계속 W가 곱해주고 계속 이러면서 문제 생기잖아요. 그냥 얘는 쭉 갈 수 있는 패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대신에 그렇다고 영원히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어떤 얘를 좀 죽이거나 그럴 수 있는 메커니즘을 남겨놓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 시그마 탄젠트 시그마인데 이게 작은 뉴럴 네트워크가 4개 있는 거죠. 저 셀 스테이트의 정보의 흐름을 너는 이제 사라져라 곱하기 0 계속 가져가자 곱하기 1 그런 걸 통제하는 뉴럴 네트워크들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는 거고 그 정보들을 자 너는 이제 잊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이 문장의 주어의 젠더는 남자라고 해야 되나? he 였다는 걸 기억하다 점이 딱 찍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완전 잊어도 되는 거죠. 다음 문장은 그 앞 문장의 젠더가 he였다는 거를 쓰이는 극단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잊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셀 스테이트 중에서 주어의 젠더에 대한 거는 곱하기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겟 게이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포겟 게이트는 너 잊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게이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어떤 이 스테이트가 셀 스테이트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정보는 지우고 넣고 추가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메커니즘상 그냥 포겟이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게 곱해지는데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지는 거예요. 시그모이드니까 출력값이 0 또는 1이겠죠. 1이 곱해진다는 얘기는 계속 쭉쭉 가자는 얘기인 거고 0이 곱해진다는 얘기는 잊어라. 이제 마침표 나왔다.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얼마큼 잊을지 내가 새로운 주어가 나왔다거나 마침표가 찍혔다거나 잊어라 이런 거를 입력과 요 히든으로 바꿔서 얼마큼 잊을지를 셀 스테이트 얼마큼 잊을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저기 이제 시그마 기호가 있으니까 값은 0과 1 사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뉴럴 네트워크 하나죠. 단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그모이다 탄젠트 h가 쓰이는 이유가 좀 더 있죠. 왜냐하면 렐루 같은 거 썼다가는 그레디언트 감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겟 게이트가 이제 1이 되면 잊어라. 0이면 1이면 그냥 갖고 가자. 0이면 잊어라는. 그렇죠? 그다음 인풋 게이트는 자, 근데 앞에 게 잊었든지 뭐 어떻게든지 하고 좀 새로운 게 나와서 정보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보를 얼마큼 넣어줄지인데 그러면 두 가지의 옵션이 필요하겠죠. 내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줘야 되고 얼마만큼 믹싱할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 h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 값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 이건 뭐 새로운 주어의 젠더인 거거든요. 그걸 내가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는 게이트인 거고 하나는 정보인 거죠. 탄젠트 h식으로. 그렇죠? 잊어서 좀 줄인 거에 대해서 새로운 걸 추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두 개 갖고 셀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는 거네요. 잊고 더해주고 새로운 정보를 해서 더해주고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보내는 건데 어떻게 내보낼지 이거는 그냥 잠깐 뉴럴 네트워크가 4개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왜 5개지? 아무튼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 아니고 그냥 엘리먼트 와이즈로 하는 거 같네요. 예, 엘리먼트 와이즈로 하는 거 같네요. 좀 생기게 다르게 생겼네요. 아무튼 요 셀 스테이트 중에서 내가 누구를 얼마큼 내보낼지를 결정하는 아웃풋 게이트가 또 있는 거죠. 아웃풋 게이트. 여기서 어떤 중요 정보들을 갖고 가면서 얼마만큼 지울지, 얼마만큼 입력을 받을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지금 내보낼지 그거를 결정하고 지금 사실 뭐 꼭 필요한 정보 내보내야지 뭐 좀 상관없는 거 안 내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의 게이트와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LSTM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 컨셉을 잘 이해하시면 뭐 그런갑다 정도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딱 해놓고 얘기해서 뭐 저거 누가 저거 코드 다 쓰고 있나요? 그냥 LSTM 셀 그러면서 이제 쓰는 거고 그거조차도 요즘에는 추상화돼서 안 하는데 근데 내부에 있는 코어 모듈은 저렇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LSTM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고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요. 우선 뭔가 시그마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아까는 H만 썼고 C를 안 썼잖아요. P4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 하는데 왜 굳이 뭐 C를 안 쓰냐 이거죠. C도 이거 결정하는데 쓰자 게이트. 그래서 이제 P4 커넥션이라고 이제 P4 그 툴을 주면 저 게이팅 하는데 C도 개입을 하는 거죠. 뭐 성능이 좀 나아질 수도 있지만 뭐 파라미터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포겟이랑 인풋이랑 이만큼 잊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합의 1이 되도록 하면 되지 못하러 포겟 인풋 따로 하냐. 1-1로 하자.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가 그렇지만 뭐 하나가 하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뭐 좀 어떤 건 저런 게 잘 되고 어떤 게 뭐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죠. 아무튼 뭐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GRU. GRU는 이제 사실
저도 뭐 딱히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가 사실 쫙 이해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포겟과 인풋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 합 1이 되도록 해놨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요 게이트 포겟과 인풋 게이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people 커넥션 쓰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죠?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 people에서 꺼내 오는데 그냥 꺼내 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어떤 정보를 조작해서 꺼내 와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RU는 돼 있는데요. 솔직히 뭐 저도 뭐 딱 저렇게 설계를 한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잘 되니 저렇게 쓰겠죠. 그렇죠? 근데 뭐 아주 넓은 의미에서 뭐 게이트를 갖고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폭발하거나 사라지는 거를 막는 옵션 중에 하나인 거죠. LSTM이랑 GRU 이 두 개가 많이 쓰이는 선택이고요. P4는 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4개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LSTM이 좋냐 GRU가 좋냐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왼쪽에 보면 LSTM인데 가만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셀 스테이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입력이 들어오면 자 이거 갖고서 뭐 입력을 만드는데 이제 셀에다 얼마큼 반영할지는 이제 인풋 게이트 결정을 딱딱 하는 거죠. 0, 1, 뭐 컨티뉴. 그다음에 이게 셀이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만큼 다시 돌아올지는 또 포겟 게이트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포겟 게이트가 그 엘리먼트 와이즈로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어떤 뭐 세 번째 항목은 통과시켜라, 네 번째 항목 끊어라,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도 들어가서 요걸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하는 거죠. 딱 새로운 주어다. 입력은 이게 탁 닫힐 거고 포겟은 탁 열리면서 주어가 업데이트가 딱 된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슨 정보가 필요할지도 여기서 딱딱 닫으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GRU 같은 경우는 인풋 포겟이 합이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인 거죠.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요 내부의 셀 스테이트가 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요거였죠. 요 차이. 셀 스테이트가 어떤 걸 내보낼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어떤 걸 내보낼지가 맞나요? 일단 H 요거에 대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H 셀 스테이트가 따로 없군요. GR은 아무튼 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데 요게 영향을 주는 거죠.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셀 스테이트 관리하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써보실 때도 뭐 옵션만 바꾸시면 되니까 바닐라도 써보시고 LSTM도 써보시고 좋은 거 써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 강의에서 보면 그 LSTM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 바꾸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꿔 쓰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들이, 그러니까 그 바닐라 RNA에 비해서 장점들이 있는 거고요. 어떤 정보들이 계속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이 정보와 연달되는 어떤 쇼컷들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트레이닝도 훨씬 더 잘 되고, 특히 이제 굉장히 긴 시퀀스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뭐 GRU나 뭐 LSTM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메모리를 이제 그 이제 게이트가 꺼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죠. 좀 다르고요. 그래서 뭐 결론을 보시면 이제 비교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보면 잘 모르겠다. 하나를 이게 사실 하나하나 압도했으면 하나가 사라졌겠죠. 그런 거에서 뭐 이거 좀 봤는데 좀 다르긴 한데
컨클루전은 못 내리겠다. 그래서 뭐 상호마다 다른 것 같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림들 보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같다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굉장히 간단한 심플 리커런트 룰렛 거죠. 인풋과 리커런트 모의 신호가 들어와서 룰렛 통과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출력까지 나가는 구조인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셀 스테이트가 있는데, 자 보시면 가서 포겟 게이트 영향으로 얼마큼 돌아올지 결정되는 거죠. 포겟 게이트. 포겟 게이트는 요 시그모이드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리커런트 신호와 인풋 신호에서 포겟 게이트 결정이 되는 거고. 인풋 얼마나 리커런트와 인풋에 의해서 요 인풋 게이트가 닫힐지 열릴지 결정이 되는 거고, 인풋 신호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선 G라고 적었는데 탄젠트 H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 G랑 시그마가 다르죠. 게이트는 이제 시그마라고 표시를 한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것도 아웃풋 게이트가 얼마큼 내보낼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아까 얘 기준으로 보실까요? 자, G usually tangent H, H usually tangent H, 그렇죠? 어떻게 내보낼지를 결정하는 거고 얼마큼 내보낼지 결정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STM이구나 하시는 거고, P-폴 커넥션까지 있으면 이거에 이 셀 스테이트가 명시적 개입을 하는 거죠. P-폴 커넥션을 켠다 껐다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P-폴 커넥션을 켜면 파란트 수가 늘겠죠. 자, 이렇게도 그립니다. 자, 이거는 P-폴 커넥션이 있는 거네. 여기까지 오니까. 자, 해가지고 자, 포겟 쫙 해서 인풋, 그 다음에 데이터 만드는 거고. 그래서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는 거. 셀 스테이트에서 일부를 얼마만큼 내보낼지 결정하는 게 아웃풋.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똑같은 거를 다른 식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자꾸 보시다 보면 뭐 그런 값다 뭐 별거 없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그림인 거죠. 이게 이제 인풋 게이트인 거고, 인풋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포겟 게이트가 들어오는데 얼마만큼 올지, 얼마만큼 가져올지, 얼마만큼 내보낼지 아웃풋 게이트 결정. 이것도 똑같은 그림인 거고.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코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지 표현은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요즘에 또 표현할 일도 별로 없는 게 뭐 다들 알고 있고 다들 그냥 코드 한 줄을 쓰니까 뭐 SM을 썼다 그러지 뭐 요즘 논문에 이런 그림을 자세히 그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자, 뭐 people 커넥션은 어떻게 켜는지 한번 볼까요? people 커넥션 뭐 포겟 바이어스 people이 어디 적혀 있나요? 없는 걸. people이 없는 걸 제가 눌렀네. 여기 뮤직 기포 간단. 예, 간단하죠.